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미스터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 나는 A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엉뚱하게 B로 이해하는 상황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하고 되물을 때면 답답한 마음의 속에서 천불이 나죠? 왜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심리적 미스터리를 재미있게, 그리고 시니어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출발!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각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요. 똑같은 사물을 봐도 안경 도수가 다르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쓰는 이 언어는 단순히 소통 도구를 넘어 우리 마음속 복잡한 생각과 경험, 그리고 문화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결정체랍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이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속 안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복잡 미묘한 언어의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요? 바로 심리언어학과 언어심리학이라는 건데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린다고요? 걱정 마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심리언어학은요, 마치 여러분이 수다 떨고 농담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실제 상황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럴 때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언어 사용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반면에 언어심리학은 우리의 뇌 속에서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심리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둘 다 우리가 말하고 듣는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학문인데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다르게 이해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인지 능력, 문화적 배경, 그리고 개인의 경험입니다. 오늘 특히 집중할 부분은 바로 개인의 경험이 언어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먼저 인지 능력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우리가 정보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 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귀로 듣는 것을 잘 이해하고 어떤 분은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르신들 중에는 가끔 전화통화는 잘하시는데 손주가 보내준 카카오톡 글씨는 잘 안 보이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인지 능력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듣는 속도, 말하는 사람의 어조, 주변 소음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배경음악이 너무 크면 배우들의 대사가 잘 안 들리는 것과 비슷해요. 다음은 문화적 배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향을 받는 영역이에요.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었니? 라는 말이 단순한 식사 여부를 묻는 것을 넘어 별일 없지? 잘 지내니? 같은 안부 인사로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외국인 친구에게 똑같이 Did you eat rice? 하고 물으면 그 친구는 정말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만 집중할 거예요.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같은 표현이라도 그 안에 담긴 뉘앙스나 의도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고스톱 규칙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광 팔아라라고 했을 때 왜 갑자기 빛을 파냐고 되물을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개인의 경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언어 이해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 즉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고유한 필터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죠. 쉽게 말해 세상에 똑같은 지문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각자의 경험 필터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아유, 뭘 이런 걸 다 사왔냐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손님이 선물 사오면 항상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속으로 엄청 기뻐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아, 친구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분 좋구나 하고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어렸을 때 선물을 가져갔다가 진짜로 혼이 난 경험이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괜히 사왔나? 하고 걱정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말인데 듣는 사람의 과거 경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회사에서 팀장님에게 김대리, 일 처리 좀 더 꼼꼼하게 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떤 김대리는 아, 내가 부족한 점이 있구나, 더 노력해야지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김대리는 평소에 팀장님과 사이가 안 좋았거나 아니면 전날 야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인정 안 해주는구나. 너무하시네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렇게 개인의 과거 경험,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이 언어 이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만들어진 대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대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왜 저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내가 사용한 단어가 상대방의 기억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속받지 않는 상태로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선택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듯 추상적인 단어일수록 각자의 경험에 따라 그 의미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한 의사소통의 미스터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상대방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헤아리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젊은 세대의 유행어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때 어르신들은 원래 모르세요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어르신들께는 이런 설명 방식이 더 익숙하시겠구나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할 때 젊은 세대들은 아이콘이니 탭이니 하는 용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 어르신들께는 여기에 있는 그림을 한번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보세요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와닿을 거예요. 기능적인 언어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 및 감정 교류에 중점을 둔 소통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 그대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또한 소통의 어려움은 단순히 언어의 기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때가 많아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 단정 짓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미리 짐작해버리는 경우가 그렇죠. 만약 상대방의 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혹시 제가 잘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는 제가 들은 바로는 이러이러한데 제 해석이 맞을까요? 하고 되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해를 줄이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미래에는 심리학과 언어학이 더 통합적으로 연구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비밀이 더 많이 밝혀질 거예요.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우리의 말과 감정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과 배려는 그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통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해요. 기술이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마음을 연결하는 건 결국 우리 사람의 몫이니까요. 자, 오늘은 왜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미스터리를 풀어봤습니다. 핵심은 바로 각자의 경험 필터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 누군가 내 말을 오해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하고 한 번 더 이해하려 노력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 대화가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